몽주르 몽테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입니다. 강원도 정선은 위로는 강릉, 옆으로는 평창과 영월, 아래로는 태백이 있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요. 지역 전체에 산과 계곡이 있어 여름에는 물놀이와 함께 시원한 휴양지가 되고, 겨울에는 주변에 있는 스키장과 함께 고요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예전엔 기차여행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여행지였지만 2015년 무궁화 열차가 없어지고 아리랑 관광열차로 운행하였지만 이마저도 코로나와 선로 공사로 2년간 멈췄었는데, 기나긴 시간 끝에 올해 6월 2일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량리부터 아오라지까지 가는 열차이고, 주말과 정선장이 열리는 27, 12, 17, 22, 27일 27, 5일장이지요. 운행을 하며 하루에 딱 한 대 있습니다. 시간표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행 스케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시 활발한 정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선에는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자! 정선에 이곳만을 위해 온다고 할 만큼 유명한 정선 아리랑 시장입니다. 장날이 아니면 열차도 없고 교통편도 많이 없어서 한산한 편이지만, 장날만 되면 많은 사람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강변에 아라리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무료라 추천하며, 주변에 유료 공영 주차장도 있습니다. 기차로 오실 경우엔 정선역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강원도 음식답다 할 수 있는 곳이 정선이라 생각하는데, 이곳에 왔다면 꼭 먹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곤드레밥, 콧등치기, 메밀전병, 수수부꾸미이고, 정선 아리랑 시장에 오시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곤드레밥은 곤드레나물을 넣고 만든 밥에 간장 양념을 넣고 비벼먹는 비빔밥이고, 콧등치기는 면이 굵어서 후루룩 먹으면 면발이 콧등을 친다 해서 불리우는 국수입니다. 참고로 이름이 냉국수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한데 따뜻한 국수여서 후루룩 먹기 힘듭니다. 메밀전병은 얇은 메밀 반죽에 김치나 채소를 넣어 돌돌 말아 썰어 먹는 전이고, 수수부꾸미는 수숫가루와 찹쌀가루 반죽에 파채를 넣고 기름에 지진 떡입니다. 추가로 국수면이 올챙이 모양으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올챙이 국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음식은 슴슴한 매력이 있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심심한 맛이 이 음식들의 매력이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의 종착역인 아오라지역의 바로 전역인 나전역은 2011년 이후 정차하지 않는 간이역이었지만, 무궁화호가 없어지고 2015년 정선 아리랑 열차가 개통하면서 정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큰 볼거리가 없는 이 역이 관광지로 유명해진 것은 역사 외관이 레트로하면서 기찻길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내는 리모델링하여 카페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차도 정차하게 되면서 카페와 사진까지 일석삼조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구절리역으로 레일바이크 타러 가시는 분들이나 아오라지 가시는 분들은 잠깐 들렸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지천과 송천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두 천이 어우러진다 하여 불리는 아오라지는 시원한 계곡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선 아리랑 열차의 종착역이기도 하며 구절리에서 출발하는 레일바이크의 종착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차를 타고 아오라지역을 오셨다면 구절리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신 뒤 레일바이크를 타고 다시 아오라지역으로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아오라지는 정선 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로 유명한 곳이어서 강 양옆으로 있는 처녀상이나 총각상 등 정선 아리랑의 이야기가 있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외에 돌다리와 출렁다리, 그리고 가장 유명한 초승달 모양의 월령교도 있어 강을 건너다니면서 주변을 한 바퀴 산책할 수 있고, 전통 나룻배인 줄배로 강을 건너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강 옆으로 주례마을에서 운영하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야영장과 캠핑장이 있으니 캠핑을 하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2010년대부터 KTX 노선이 증가하면서 일반 열차들이 없어짐에 따라 폐역이 많이 생겼고, 그 폐역과 기차역들은 죄다 레일바이크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어디든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레일바이크의 시초이자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구절리역부터 아오라지역까지 7.2km 구간의 코스이며 2인승과 4인승 두 가지 열차가 있고, 미리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절리역에서 출발하면 처음에는 내리막길이 계속되어 어렵지 않습니다. 산과
금강의 풍경과 함께 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여유 충분합니다. 중간 지점부터는 평지라 약간 밟아줘야 하는데 주변 풍경과 함께 자전거 타는 느낌으로다가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간인 아우라 지역까지 1분 정도는 오르막길에 허벅지 터지는 구간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곳에서 레일바이크를 타봤는데 역시 원조는 원조다. 우리나라 레일바이크를 추천한다면 춘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와 이곳 정선 레일바이크 두 곳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정선의 이곳저곳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탈 계획도 있다면 정선 레일바이크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레일바이크 티켓이 있으면 화암동굴과 벅스랜드 30% 할인이 되고 아리힐스, 지바이어도 주중엔 20%, 주말엔 10% 할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인 화암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금강의 갱도를 굴착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석회암 천연동굴입니다. 지금은 갱도와 천연동굴을 하나의 체험장으로 연결하여 만든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입니다. 주차장부터 동굴 입구까지는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대부분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갑니다. 화암동굴 입구부터는 옛날 실제로 쓰였던 금강의 갱도이며 동굴을 걸으면서 금맥 발견부터 금 채취 과정과 재련까지 잘 꾸며져 있고 실제로 쓰이던 갱도와 금맥을 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상부갱도와 하부갱도를 연결하는 365개의 계단이 있는데 계단 개수며 각도며 높이며 난이도 헬입니다. 거기다가 동굴이라 습기가 많다 보니 살짝 미끄럽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분들은 진짜, 아니 젊은 사람들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계단으로 내려오면 이어지는 하부갱도를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천연동굴의 일부를 만들어진 철제 계단을 따라 볼 수 있습니다. 동굴 내부를 도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동굴 밖으로 나오면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암동굴 주변으로 테마공원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화암약수와 함께 산도 있습니다. 정말 조용한 강원도 산속 마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여름도 좋지만 겨울은 더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화암동굴 주차장에 많은 식당과 민박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격도 착하고 친절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잤었는데 지금은 그냥 관광지 프리미엄으로 정선 시내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분들도 제 추억을 배신했으니 저도 하렵니다. 뭐 드시려거든 그냥 정선 시내로 가세요. 훨씬 싸고 맛있습니다. 지바이어, 집코스터, 짚라인, 어드벤처, 스카이워크, ATV, 래프팅까지 다양한 레저에 글램핑까지 할 수 있는 이곳은 이제는 정선 여행의 필수 코스로 병방산의 높은 곳에서 스릴 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아리힐스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지바이어, 스카이워크, ATV, 글램핑만 이용 가능하지만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먼저 지바이어는 출발지인 산에서부터 도착지까지 1.2km를 와이어에 매달려 하강하는 놀이기구로 아시아 최고의 속도와 경사를 자랑합니다. 지바이어의 스릴도 스릴이지만 무엇보다 타고 내려오면서 눈에 보이는 동강과 한반도 지형의 풍경은 예술 그 자체입니다. 저도 타고 왔는데 자세한 체험 영상은 위쪽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스카이워크도 있습니다. 절벽에 설치되어 있어 상당히 아찔하며 지바이어를 타고 내려오면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바닥이 뚫린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두세 번째 정도로 아찔한 스카이워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곳 액티비티는 현장에서 발권 가능하지만 성수기나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하고 또 그날 기상 상황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출발 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차태현과 전지현의 타임캡슐을 묻은 곳으로 유명해진 이곳은 영화 스태프가 기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타임캡슐 공원으로 발전하여 나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언덕길과 넓디 넓은 밭이 있지는 않고 나무 데크로 산책길을 조성해놨고 위쪽 카페? 관리실? 에서는 기간별로 타임캡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타임캡슐은 나무 옆 바닥에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대여하신 기간 동안 묻어놓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을 느낄 수 없고 정선 시내로부터 약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산길이고 주변에도 뭐가 없어서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래도 둘러싸고 있는 산 풍경이 아름다웠던 여행지였습니다. 추가로 타임캡슐 공원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로 인해 운행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도 정선에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선은 강원도의 슴슴한 맛부터 스릴 있는 액티비티와 눈과 마음이 힐링되는 풍경까지 사계절 즐거운 여행지입니다. 한동안 가기 힘들었던 정선이지만 새로 출발한 아리랑 관광열차와 함께 여행객들로 붐비는 여행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 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밟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몽바.